자, 이번에 분수함수를 공부해볼 참이에요. 네. 분수함수는 다른 말로 유리함수라고 해요. 분수를 유리수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무리함수라는 게 있어요. 무리함수는 루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분수함수는 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이래요. 자, 분수함수의 형태는 y는 x분의 1이다. 분모 자리에 x가 들어간다는 거. 분모 자리에. 무리함수는 y는 루트 x다. 요게 분수고 요게 무리함수인데 예전에 나온 유형에서는요. 다음 중에 분수함수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뭔 소리냐면 요거는 분수함수냐 이거예요. 쓰지 말고 들으세요. 요건 분수함수인가요? 그렇지. 그지? 그쵸. 근데 아닌 거예요. 왜요? 왜 아니에요? 이거 분수함수가 아니라. 분모에 x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안 들어간 그럼요. 거구나. 이거는 분수함수냐? 아니다. 아니다예요. 네. 여기는 x를 여기다가 내려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그렇지. 직선. 그래서 분수함수의 개념은 제일 중요한 분모 자리에 x가 있어야 유리함 분모 분수함수다. 자리에 x. 그다음 무리함수도요. 이러면 무리함수가 되느냐예요. 아니지. 아니지 뭐. 왜요? 2가 들어갔죠. x가 루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예. x가 루트 안에 있어야 무리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거를 일단은 기본적인 개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래프가 그릴 때마다 꼭 빨갛게 그려지네요. 분수함수는요 항상 대칭으로 나와요. 대칭. 대칭. 네. 그래서 이렇게 y는 x분의 1인 분수함수다. 이러면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와 요렇게 생긴 그래프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요 하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요 상태를 딱 따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은 요 점이 있어요. 요것과 요것이 대칭을 이루게 만드는 대칭점 있죠. 대칭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칭점의 좌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근선이라 그래요. 이름이 왜 점근선이냐면 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분수 그래프가 얘랑 점점 가까워는 지지만 점점 가까워지는데 절대로 안다. 안나. 그렇지. 점점 가까워지는 점. 그래서 대칭점이 점근선이고 요 점을 가로 세로로 늘려놓은 선을 점근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좌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것이 기본적인 개형이라 그랬죠. 자, 요 분수함수를요. 중심을 0,0 원점을 점근선으로 갖는 분수함수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x축으로 이 용어 그대로 나옵니다.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그대로 가요. x축으로 얼만큼요? 3만큼이죠. 얘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만큼. y쪽으로 하나, 둘만큼 가면 이 점이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었던 빨간 그래프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요 3,2를 점근선으로 하는 까만색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원의 평행이동과 같은 거예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던 원이 둘만큼
셋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요 모양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면 이게 점근선의 좌표인데 이게 3,2걸랑요 얘를 요 식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돼요. 아 표정 어두워요. 이해가 안 이건 가. X쪽, 네. 이건 항상 Y쪽이죠. Y쪽. 그냥 봐보세요. 이거를 요 식에다 X를- 넣어야 된다고. 그럼 Y는 2는 X쪽이니까 3이죠. 네. 부호 바꿔서 이렇게 1. Y는 여기 X쪽 옆에가 아니니까 기항 2. 자, 뭐가 바뀌었어요? 이 좌표를 X 거니까 X에 대입했고 Y 거니까 Y에 대입했는데 X 거는 자 우리 좌표를 대입할 때 항상 부호 바꿨죠. 부호가 바뀌었네. 항상 바꿨죠. 원의 방정식에서도 좌표를 식에 넣을 때는 항상 부호 바꿨고 2차 방정식도 바꿨어요. 근데 Y만큼은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특이하게. 왜 안 바뀌었냐면 원래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바꿔서 넣었다고요. 바꿔서 넣는 게 항상 기본이에요. 넣었는데 얼음- 이형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된 거지. 좌표를 식에다 넣으실 때는 언제나 부호를 바꿔서 넣습니다. X쪽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 바꿨죠? Y쪽도 넣었는데 이거를 이항을 시키느라고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결국 보시기에 Y쪽은 부호가 안 바뀌었고 X쪽은 부호가 바꿔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바꿔서 Y는 마이너스인데 1로, 그렇죠. 1로 넘어오니까 그냥 플러스를 해버린 거예요. 요거 구분을 좀 잘 좀 해두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동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좌표를 P나 Q라고 했을 때 P와 Q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문제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렇게 X-P 분의 1 플러스 Q 이렇게 나온다고. 자, 문자가 지금 4개나 보이시죠? P, Q의 값을 구해서 더하세요 라는 유형도 있을 수 있고, X랑 Y 값을 주고 P, Q를 찾아서 여기를 A라고 해서 이걸 찾으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이따 보면서 하시고, 어려워. 결국 분수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모양인데요. 알아두실 때 중요한 건 점근선의 좌표를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좌표 배울 때하고는 완전 틀린 거지. 조금 다른. 원점이 점근선이잖아. 여기라면 그게 X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면 빼기 0 더하기 0이니까 0,0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이 숫자만 부호바꿔 넣으시면 돼. 다만 X쪽은 바꿔야 되고 Y는 안 바꿔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X쪽의 X쪽의 점근선 좌표 요 3을 P라고 써서 주고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Y쪽 점근선 좌표 2를 Q라고 써주고 찾으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다만요. 요 자리가 언제나 마이너스여야 돼요.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는 반지름이에요. 는 반지름 제곱이에요. 제곱. 반지름 제곱이죠. 하도 하니까. 여기는 언제나 마이너스여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로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다면 숫자를 부호를 바꿔서 꺼낼 줄 아셔야 돼요. 언제나 마이너스여야 돼요. 네. 자, 다시 좌표에서 식으로 들어갈 때 부호 바뀌죠. 네. 식에서 꺼낼 때도 부호 바꿔서 꺼내야 이게 나오겠죠. 플러스 3이. 네. 모양이 언제나 마이너스여야 돼요. 네. 요 자리가 플러스라고 써있다. 그러면 꺼낼 때 좌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붙여서. 네. 요거 하나 딱 조심하시면 끝납니다. 진짜? 나머지는 저랑 문제 풀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또 막 쓰고 싶으시죠? 근데 찍고 요번에는 요게 지금 명쾌하게 아직 딱 전달이 안 됐어요. 어디에서 지금 고객님들이 막히시는 거예요? 다 그래? 다? 별로? 해봐야 알지 잘 몰라. 그래요. 하여튼 모양은 이렇고 점근선은 점근선 이렇고요. 좌표. 점근선 좌표가 곧 여기 좌표인 거예요. 엄마. 뒤에 따라오는 숫자들. 네. 점근선 좌표를 주는 힌트가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했다. 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좌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단 여기는 언제나 마이너스. 꺼낼 때 플러스. 네. 아니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부호 바뀌었어. 네. 응. 이게 플러스면은 바꿔서 마이너스로,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면 부호 바꿔서 플러스로. 응. 그렇게 부호 바꿔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무리함수라는 거는요, 루트가 들어가는 함수인데, 짜자자잔, 요렇게 그래프가 있을. 그러니까 참, 요 좁은 칠판 하나에다가 이론을 다 집어넣으려니까, 물론 이게 기술이지만, 찍고예요? 아니요. 이번엔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 아니고. 근데 보셔요. y는 루트 x다 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꼬부러지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요, 요 그래프를 또 이럴 때는 요 꼭지점이 터지는 소리 아니에요? 네, 맞아. 지금 반짝하면서 터졌. 네. 뭐 소리가 났어. 폭발. 연결일까? 요럴 때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꼭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함수는 꼭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분수함수는 점근선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점근선. 아,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중심좌표와 반지름이었죠. 그걸 각각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그래서 원점이 꼭지점인 그래프다. 근데 이거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또 2,3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공통점. 분수함수는 점근선, 평행이동을 해서 나온 좌표가 점근선의 좌표이고 그 좌표가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무리함수는 평행이동을 해서 나온 요 좌표가 꼭지점 좌표이고 여기란 말이죠. 이거 실제로 이동을 하면 x쪽으로는 2칸 가고요. 여기 보셔야 돼요. y축으로는 3칸을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실까요? 실제 풀어보면 별거 없는데. 그러면 얘가 점근선이면 얘는 꼭지점이란 얘기네? 당근이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꼭지점은 여기 꼭지점 시작점. 네.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인데 실제로 실선으로 안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은 실선이죠. 그렇지. 문제에서 점점점점 이게 점근선 좌표인지 다른 점점점 점선 좌표인지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점근선이라는 건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안 닿아. 안 만나. 그리고 얘랑 가깝지 않, 이 그래프랑 달락말락하지 않는 곳에 있는 점선은 점근선이랑 상관이 없는 애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무리함수는요, 이 2,3을 꼭지점으로 하는 무리함수는 어떻게 쓰느냐면, 자, y는 요 속에 x 들어가 있죠? 네. 요걸 넣을 건데 부호 바꿔야 되죠. 3은 루트 바깥에는 또 부호 안 바꿔. 왜? 여기 있던 애가 넘어온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부호를 바꿔서 들어감. 여기는 부호 안 바꿈. 그러면 걔도 항상 마이너스예요?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ab a 플러스 b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pq냐 ab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 어쨌든 ab 값을 구하세요든 pq 값을 구하세요든 다 꼭지점을 찾아서 넣고 점근선 좌표로 중심 좌표를 찾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것이 있다라면 이거예요. 공통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또는 위에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그래프, 이 좌표랑 요 그래프가 연관이 있다는 소리니까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힌트예요, 이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서 문자가 몇 개예요? 네. 이게 사실은 2개고 요 2개도 상수라고 해야 되지만 음. 모르는 것을 문자라고 쳤을 때 문자가 4개죠. 그치. 근데 이것까지 A로 바꿔놔. 문자가 5개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뭘 지날 때 네, PQ는 여기서 찾아서 넣고 X, Y는 요 문제에서 제시된 요 지날 때를 찾아서 2개를 넣고 숫자 다 계산하고 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전에 설명을 했을 때 결국은 설명을 다 끝나고 나서도 어머니들이 헷갈려 하셨던 게 뭐냐면 X, Y 값을 어디다 집어넣고 PQ 값을 어디다 집어넣는지 그게 헷갈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 여기 좌표는 음. 이거 X값 Y 값이니까 이놈을 PQ에 넣으면 안 되는 안 되지. 거잖아요. 그렇지. XY는 XY에 넣고 PQ는 요거 PQ. 찾아서 넣고 똑같이 이 문제도요. 뭐뭐를 지날 때 그럼 XY는 여기서 찾아서 XY에 넣고 A, B는 꼭지점 좌표니까 이놈 찾아서 넣고 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 좌표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만큼 평형이동에. 그러니까 2,3이라 그랬잖아요. 사진은 기록이니까 전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찍으세요.